지난달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선제 검사를 위한 검사소 운영 등 강력한 방역 조치가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 지역에 효과가 있었을까요? 은평구 보건소장 화상 연결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은 쉴 틈도 없이 강추위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방역 관계자들은 주민들의 거리두기 동참을 애타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금 서로 힘들겠지만 서로 도와준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임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의 보행 환경과 상가 판매 환경을 개선한 연신 내 거리가게 환경 개선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요즘 새해 분위기 느끼기 참 힘들죠. 해맞이 행사는 모두 취소됐고요. 5인 이상 모일 수도 없어서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 1년 동안 묵묵히 희생하는 이들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새해부터 분주한 방역 담당자와 의료진들을 만나봤습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한 의료진이 난로 앞에서 몸을 녹입니다. 영하의 강추위, 쉬는 시간은 잠시뿐입니다. 주민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천구 임시선별검사소 두 곳에서 지난 3주 동안 18,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소 인력은 의료진과 군인 등을 포함해 45명뿐입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임시로 설치된 진료소라서 환경 자체가 좀 열악하고요. 되게 춥다거나 이런 환경적인 영향이 제일 커요. 그리고 의료 인력도 숫자가 좀 부족해서 저희가 이제 교대로 쉬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약간 사람들도 많이 오면 저희가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누구나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을 달래는 것도 의료진의 몫입니다. 면봉을 넣는 게 조금 힘들 수가 있어서 사람들이 짜증을 내시거나 아니면 손을 치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잘 타이르면서 5초만 참으라고 하면서 정확한 위치에 넣어야지 정확한 검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임시검사소와 달리 확진자와 역학적인 연관이 있는 주민들이 찾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지난 1년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검사 불신을 잠재우는 게 가장 큰 고충이었다고 답합니다.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따로 검사자를 늘리고 확진자 수를 늘리는 거는 아니냐라고 이제 직접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려도 이제 믿지 않으시다 보니까 검사 자체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켜 드리는 게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달 양천구에서는 요양원 집단 감염 등 하루 평균 1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는 역학조사관들은 숨 돌릴 틈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역학조사관 한 분이 확진자 한 분을 했다면 지금은 숫자가 많아짐에 따라서 역학조사관 한 분이 여러 명을 할 수도 있고요. 양이 많을 때는 3명, 4명까지도 혼자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 이런 업무가 과다하다라는 점이 있고요. 창고에 쌓인 상자를 차로 나릅니다. 자가격리를 하는 주민들이 2주 동안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상자를 구청 직원들이 나르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있는 곳은 괜찮은데 저층 아파트라든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이제 빌라 이런 이제 고층, 그런 4층, 5층 갈 때는 조금 버겁습니다, 남자도. 상자를 집 앞에 두고 이 사실을 전화로 알립니다. 이를 본 일부 주민들이 항의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택배 회사의 유니폼이 아니고 그냥 일반복을 입은 이제 사람들이 그런 큰 박스를 이렇게 갖고 가면 조금 이제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 혹시 여기 확진자가 나왔냐, 아니면 문제가 있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럴 때가 솔직히 제일 좀 난감한 편입니다. 지난달 양천구에서만 자가격리가 필요한 인원이 하루 평균 80명에 육박했습니다. 이들이 집을 벗어나지 않는지,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는지 관리하는 것도 구청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더해 코로나 업무까지 가중된 상황에서 민원과 항의 전화도 빗발치고 있어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합니다.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맨날 그런 항의 전화가 많을 때는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본인의 본연 업무도 있는데 여기 와서 또 이런 항의 전화도 받고 또 업무도 하고 과정되다 보니까 아마 피로도가 좀 쌓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난 1년의 시작과 끝을 코로나와 함께한 방역 담당자들과 의료진들. 이들의 고심이 커지는 건 강화된 거리두기에도 나날이 늘어나는 코로나 확산입니다. 쉴 틈 없이 강추위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이들. 주민들의 거리두기 동참을 애타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마음은 조금 뒤로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좀 상황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하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해주셔서 저희 의료진의 노고를 조금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서로 힘들겠지만 서로 도와준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임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처럼 꺾이지 않는 확산세에 변이 바이러스까지 국내에 유입되면서 우려가 더 커진 상황인데요. 네, 지난달부터는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선제 검사를 위한 검사소 운영 등 강력한 방역 조치가 이어져 오고 있죠. 효과가 있었을까요? 김시환 은평구 보건소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은평구 보건소장 김시환입니다. 네, 새해에도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달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의 강력한 방역 조치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은평 지역의 확진자 추세부터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강력한 조치 효과가 어땠는지 은평구 확진자 추세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8일부터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진행 중에 있고 12월 24일 0시부터는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개 그 집합 금지의 효과 부분은 10일에서 2주 정도 시간이 흘러야 효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 최근 6주간의 은평구 방역 관리 상황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를 봐주시면 12월 8일부터 진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주 후에 효과가 있었는지 보기 위해서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증가율이라는 걸 봤습니다. 은평구의 경우는 효과가 꽤 있었습니다. 1일 신규 확진자가 11월 24일에서 30일 사이에 일평균 4.2명 나왔었는데 12월 8일에서 14일 사이에는 12.5명으로 약 3배가 증가하였습니다. 근데 2주 후에 다시 보면 12월 22일에서 28일 사이에는 일평균 17.4명 발생하여 1.4배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율이 둔화되었다는 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됐는데 그 효과는 이번 주, 지금을 보시면 되는데 이번 주간에 확진자가 일평균 9.1명으로 이전에 17.4명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연말연시 그 기간에 검사 건수가 줄었다는 점에서 감안을 해야겠지만 그런 점에서 그렇더라도 꽤 많이 줄었습니다. 네, 적어도 은평구에서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그런가 하면 증상이 없어도 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 검사소 운영도 연장됐죠. 은평구도 임시 선별 검사소를 운영을 했는데요. 지역사회 방역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이는지요? 예,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은평구 같은 경우 임시 선별 검사소를 처음에는 2곳, 그러다가 3곳으로 늘려서 검사를 했는데 하루에 987명, 그렇게 1월 4일까지 총 18,785명을 검사했고 그 검사에서 양성 확진자가 61명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양성률이 0.33%인데 이거는 수도권 전체에서 보면 0.28%의 양성률에 비하면 은평구가 양성률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그 검사해서 양성자를 많이 발견했다는 걸 의미하게 되고 이거는 그만큼 은평구의 조용한 전파자, 무증상 전파, 무증상 감염자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은평 구민들 와서 검사 받아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1년 가까운 정말 긴 시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방역에 힘쓰고 계신 요즘인데요. 현재 지역 방역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모두가 지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문제로 인해서 우리 은평 구민들 많이 지쳐 있으시고 어, 구민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게 없는데 그래도 지금 그 3차 유행의 파고가 꺾여서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일에서 2주 정도 기간이 대단히 중요한 기간인데 조금만 더 우리 국민들 인내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항체 치료제도 나올 예정에 있고 2월 말 정도부터는 이제 예방 접종도 개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하지만 그 예방접종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도 마스크 착용, 그다음에 손 씻기, 그다음에 거리두기 하기 등등등 그 개인 방역 수칙은 계속 좀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진들, 그다음에 공무원들 다 좀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 21일에 은평구 선별진료소가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거의 1년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 1년 동안 쉼없이 지금까지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야간에도 쉬지 못하고 이렇게 달려오고 있어서 우리 의료진들, 그다음에 공무원들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응원이나 격려의 말들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쳐 있는 게 너무 힘든 부분입니다. 애로사항이고. 예. 예, 모두가 지쳐 있다는 얘기 특히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모두가 함께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힘이 나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종식되는 그날까지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오늘 관련 얘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시환 은평구 보건소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처럼 코로나 확산도 힘든 상황에서 이번에는 한파가 기승입니다. 기상청은 서울 전역에 한파 경보를 발효했는데요. 한파 경보 당일 아침 취재진의 카메라에 담긴 은평구 불광천의 모습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 불광천이 꽁꽁 얼어 있습니다. 고드름도 주렁주렁 열려 추위를 실감케 하는데요. 하천에는 물 한 개가 자욱하게 피어오릅니다. 날이 춥다 보니 두꺼운 외투를 입은 시민들이 곳곳에 보이는데요. 목도리와 귀마개까지 중무장을 하는데도 추위가 가시지 않습니다. 발이 많이 시렵고 막 바람이 이런 목에로 들어가니까 막 춥고 그래. 예, 두꺼운 양말 신고 막 그랬어. 막 밑창도 두꺼운 거 깔고 그랬는데도 발이 많이 시렵다. 이 정도 추위면은 조금 더 심해지면은 이제 막 동파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돼서 그 생각들 하고 있어요. 네, 서울에 한파 경보가 발효된 건 지난 2018년 1월 이후 약 3년 만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한파가 주말까지 이어진 뒤 다음 주에 조금 누그러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전국 대부분 지방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기도 한데요. 이번 겨울 추위 언제까지 갈지 또 얼마나 추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겨울이 지난 겨울보다 훨씬 추운 것 같아요. 네. 왜 그런 건가요? 네, 그 하지를 지나면서 태양에서 온 에너지가 가장 작기 때문에 그게 이제 1월 상순에 나타나는데 시베리아 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느냐 아니면 그거보다 더 북쪽인 북극에서 찬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직접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같은 그 한길에도 강도가 다르거든요. 네. 이번 1년 중 가장 추운 시기를 보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북극에서 우리 동아시아 쪽으로 한기가 직접 내려왔기 때문에 가장 추운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극 한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기온이 그러면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서울을 중심으로 10일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7도. 문제는 해가 떠 있는 낮에도 영하 10도까지밖에 못 올라가니까
이번 한기의 강도를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1월 6일부터 한 1월 10일까지 한 6, 7, 8, 9, 10이니까 한 닷새 정도 가장 추울 것으로 보이고요. 11일부터는 아까 말한 누그러진다 그랬는데 역시 이제 누그러지는 그런 기온 변화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한파특보가 내려지는 기준도 궁금해요. 네, 그 추위가 예상될 때 한파특보가 내려지는데 한파주의보와 한파경보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10도 이상 떨어질 때, 근데 이 떨어진 기온이 3도 이하로 예상될 때 한파주의보가 발령이 되고요. 한파경보는 15도 이상 떨어질 때, 네. 그 떨어진 기온이 역시 그 3도 이하로 예상될 때, 또 떨어진 기온이 영하 12도 이상 이틀 이상 예상이 될 때 한파주의보가 발령이 되고요. 네. 떨어진 기온이 영하 15도 상태에서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한파경보가 내려집니다. 어찌됐건 한파특보가 내릴 때는 한파에 대한 대비를 하시라, 이제 이런 정보입니다. 네. 앞으로 한 5일 정도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겨울 한파도 문제긴 한데 일기예보 보니까 눈이 많이 내릴 거란 예보도 있더라고요. 네. 폭설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그 바다 위를 서해 동해를 찬 공기가 지나게 되면 공기와 수면과의 온도 차이 때문에 구름이 만들어지는데 이 눈구름이 육지로 흘러 들어가면서 이번에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한기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 바다에서 만들어진 눈구름의 강도가 더 강해지니까 눈이 많이 오는데, 그래서 당연히 폭설이 내릴 수 있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많은 곳은 서해안 지방에서 30cm 이상 눈이 내릴 수 있습니다.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되겠고, 특히 제주도에 공항에 그 눈 때문에 비행기가 못 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여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파 시에 좀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될 사항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 신경 쓰면 좋을까요? 네, 한파가 주는 피해는 그 어떤 우리 신체 동상 이런 거고요. 생활에서는 화재, 동파 이런 불편함이고, 부득이 나갈 경우에는 모자, 목도리 등 보온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동상 예방을 해야 되고요. 찬 공기를 마셨는데 어지럽다거나 이런 증상을 느끼게 되면 저체온증 나타난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빨리 병원을 가셔야 되고요. 보온과 화재 예방, 교통 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이번 한파 기간이라고 봅니다. 네, 뭐 시설물이나 교통 그리고 화재 안전까지 여러 부분들 짚어주셨는데요. 무엇보다 야외 근로자나 노약자 등께서는 한랭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를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신내역 일대가 달라졌습니다. 은평구는 주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상가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신내 거리가게 환경 개선 사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거리가게 판매대 제작 설치와 횡단보도 LED 설치 등에 모두 11억 원의 사업비가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만에 생을 마감한 양천구 아동 학대 사건. 국민들의 슬픔과 분노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 사연이 알려진 뒤 16건의 관련 청원이 올라왔는데요. 관련자 처벌과 방지 대책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해 초동 대처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양천경찰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면서 관련 청원은 게재 하루 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누구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은평구에서는 따뜻한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은평구의회는 구의회동 앞 소나무 광장에서 이웃사랑 성품 전달식을 열고 주식회사 IDN 플래닝 그룹으로부터 라면 200박스를 기탁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연예인들의 기부도 이어졌는데요. 은평구의회는 가수 김장훈 씨와 개그우먼 조혜련 씨로부터 라면과 마스크, 김치 등을 따뜻한 겨울나기 성품으로 전달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길어지자 영업에 제한이 있던 헬스장이나 카페, 코인 노래방 업주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를 버텨내고 있는데요. 또 한편에는 몸이 10개라도 모자란 방역 담당자들과 의료진이 있습니다. 체감온도 영하 20도에 역대급 추위까지 몰려온다는데 마땅한 대책은 보이지 않아 답답하기만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